이집트 아테오커스는 부처콜이 전혀 없다. 자, 불구가 된 것은 대물림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그 다윈은 아테오커스에서 전부처콜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다른 속에서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조상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불용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쓰다 보니까 없어진 거다. 울러스턴 씨는 마데이라에서 서식하는 딱정벌레 550종 가운데 200종이 날개가 너무나도 쇠퇴해 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근데 이제 29개의 토착조 중에서 23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마데이라에서 사는 토착 속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날개로 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많은 마데이라의 딱정벌레, 마데이라는 어디냐? 여기 이제 모로코에서 좀 떨어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르투갈 영토인데 이게 많이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 사는 유사 종들하고 그 성격이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마데이라의 딱정벌레가 날개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자연 선택의 작용 때문이기는 하지만 불용이라는 요소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쓰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수천 세대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날개가 너무나도 잘 발달되지 않았거나 게으른 습성으로 인해 날지 않았던 딱정벌레 개체는 바다로 휘날려 가지 않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람 때문에 이제 날려가서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대로 날지 않았던 것들만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쉽사리 날 수 있었던 것들은 번번이 바다로 날아갔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 일부 설치류나 두더지의 눈은 크기상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피부나 털로 덮여있는 경우도 있다. 눈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사용하지 않아서 차츰 작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 선택도 작용했을 것이다. 투코투코는 남아메리카에서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 설치류인데 이 투코투코를 자주 잡는 스페인 사람에게 그게 이제 눈이 멀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투코투코 중에서 눈이 멀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윈이 키우던 투코투코가 이제 눈이 멀어 있었는데 해부를 해본 결과 순막의 염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눈에 감염이 자꾸 일어나면 동물에 해로울 것이고 땅속에 사는 습성을 가진 동물에게 눈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이 들러붙고 그 위에 털이 자라서 눈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살면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눈꺼풀이 들러붙게 되었을 것이다. 거의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가진 석회동굴만큼 환경 조건이 비슷한 곳도 없을 것이다. 눈먼 동물들이 아메리카와 유럽의 동굴에서 각기 따로 창조되었다는 통설에 따르게 되면 그 동물들의 유기적 체제와 유연 관계에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르겐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시웨테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하고 유럽의 동굴에서 종들이 따로따로 창조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범한 시력을 가지고 있던 아메리카 동물들이 수세대에 걸쳐 서서히 외부로부터 켄터키의 후미진 동물 쪽으로 점점 이주해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드와이트 데이나 교수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동물 생활을 하는 동물들 중 일부가 그 대륙에서 서식하는 다른 것들과 유연 관계를 보이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대륙에서 따로따로 각 대륙에서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면은 비슷한 환경이니까 비슷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 대륙에 있는 그 대륙에서 동굴에서 살지 않는 것들과 오히려 더 유연 관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동굴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들이 점점 이제 동굴 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종이 됐다. 그래서 유연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유럽에서 동물 생활을 하는 곤충들 중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들과 매우 가까운 유연 관계를 가진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동굴 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종들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분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먼 동물들이 이 두 대륙에서 서식하는 다른 동물들과 유연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라는 것이 각각 다 따로따로 태어났다면, 창조되었다면, 그 아메리카 동굴에서 사는 동물하고 그 동굴 밖에서 사는 동물하고 유연 관계를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죠. 몇몇 소수의 식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다른 기후에서도 자연적으로 길들여진다는 즉 풍토화된다는 증거가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후가 생존에 그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따뜻한 거에 사는 그 식물들도 기온이 조금 뭐 내려가거나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크 박사가 히말라야에서 서로 다른 높이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로부터 모은 종자를 가지고 재배한 소나무와 진달래가 잉글랜드에서 자랄 때는 원래와 다른 방식의 추위를 이겨내는 체질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데 환경의 기후와 조금 달라져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적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아주 먼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축들이 유용했고 갇힌 공간에서 쉽게 번식했기 때문에 과거의 미개인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 가축들이 매우 다른 기후 환경에서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런 기후하에서도 생식 능력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에서 현재 자연 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다른 동물들을 지극히 다른 기후에 쉽게 적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축들은 원래 있던 곳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조금 기후가 바뀌어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와 생지는 인간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옮겨져 와 현재는 북쪽으로는 페루, 남쪽으로는 포클랜드의 한랭한 기후에서 열대 지방의 수많은 섬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설치류로보다도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기후에 대한 적응이 동물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타고난 체질의 유연성에 접목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환경이 달라져도 적응을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그래서 쥐가 페루부터 포클랜드까지 있는 그 지대에 산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넓은 지대인지 한번. 여기 보면 페루 제도라는 데가 영국 위쪽이죠. 그 위도가 거의 뭐 아이슬란드 바로 밑 정도. 그렇게 북방에서부터 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클랜드. 포클랜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최남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위도에 걸쳐서 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동물들이 이제 기후가 다른 곳에서도 진화를 하면서 후손들을 적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하여금 어떤 특수한 기후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단순한 습성으로 인한 것과 다른 체질을 타고난 변종이 자연 선택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결합된 것의 영향이다. 근데 그게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후에 적응한 것이 단순히 그, 그 종의 습성인지 아니면 이제 진화로 일어난 일인지 그게 또 각각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에서 출간된 과수에 관한 저서에는 어떤 변종이 습성적으로 북쪽에 있는 주들에 적합한지 또 어떤 변종이 남쪽에 있는 주들에 적합한지를 추천하고 있다. 이건 습성에 관한 거죠. 이러한 변종의 대부분이 최근에 새로이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체질적인 차이는 습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떤 게 이제 추운 데 적합하고 어떤 게 따뜻한 데 적합하고 이런 것들은 그 종이 갖고 있던 습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진화를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이 요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유기체의 전체 조직은 그것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동안에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 변이가 일어나면 그리고 그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누적되면 다른 부분 또한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로 연관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변이가 일어나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부분도 같이 변이한다. 이게 연관 성장이라는 거예요. 상동적이면서도 초기 배 시기에 비슷한 모습이었던 일부 신체 조직들은 서로 연관되어 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체의 좌우 양쪽이 동일한 방식으로 변이하고 앞다리와 뒷다리 그리고 심지어 턱과 사지가 함께 변이한다는 점. 아래턱은 사지와 상동인 것이다. 이것을 이런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상동이면 뭐예요? 같은 배 상태에서 같은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앞다리와 뒷다리 그것은 이제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변이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턱하고 사지는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 상태에 있어서 같이 변이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